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국제회계기준 IAS 36 자산 손상에 관한 프레젠테이션과 워크숍 내용입니다.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가 장부랑 현실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 손상 개념,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데 꼭 필요해 보이는데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 네, IAS 36의 취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업이 가진 자산의 장부상 가치가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가치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가치 검증 시스템을 두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규칙 지키는 걸 넘어서요. 회사의 진짜 실력, 진짜 가치를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야 뭐 투자든 경영 판단이든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 가치 검증이라 흥미롭네요. 그러면 손상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뭐랄까, 뭔가 좀 안 좋은 신호가 있을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네, 손상은 쉽게 말해서 자산의 장부 가격이 그 자산으로부터 회수할 걸로 기대되는 금액, 그러니까 회수 가능액보다 클 때를 의미해요. 이 회수 가능액은 이제 둘 중 더 큰 금액인데요. 하나는 자산을 당장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 이걸 순공정 가치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 계속 사용해서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사용 가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시장 가치가 뚝 떨어지거나 기술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 자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망가지거나 이런 명백한 손상 징후가 보이면 당연히 검토해야죠. 아, 그럼 그런 징후가 없으면 일단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수합병 때 생긴 영업권 있잖아요. 네, 굿윌이라고 하죠. 네, 영업권이나 아니면 내용 연수가 딱 정해지지 않은 무형자산, 또 아직 사용 전의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이런 애들은 징후가 있든 없든 매년 의무적으로 손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정기검증 같은 거죠. 아, 매년요? 그렇군요. 정기검진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자산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장 기계 하나가 혼자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럴 때 혹시 자산을 좀 묶어서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현금 창출단위 CGU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그런 개념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개별 자산이 혼자서 현금을 못 만들어내면 이제 함께 현금을 창출하는 가장 작은 자산 묶음, 이걸 현금 창출 단위, 그러니까 CGU라고 부르고요. 이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공장 기계처럼요. 예를 들어 해운 회사가 배 여러 척을 묶어서 특정 항로 계약을 따냈다. 근데 이 배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이행을 위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면 그 배 묶음 전체가 하나의 CGU가 될 수 있는 거죠. 각 배가 따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면요. 핵심은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로 묶어서 독립적인 현금 흐름을 식별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특히 그 영업권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던데 이건 왜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뭔가 다른 자산이랑 다른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영업권은 좀 특별해요. 이게 사업 결합, 그러니까 인수합병 같은 걸 할 때만 생기는 일종의 웃돈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체로는 현금을 만들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인수할 때 시너지를 기대했던 CGU, 현금 창출 단위에 배분을 하고요. 그 CGU 단위로 매년 손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상이 발생하면 다른 자산보다 영업권에서 먼저 차감을 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한번 손상 처리된 영업권 가치는 나중에 회사가 다시 잘 나가게 되더라도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입이 안 돼요. 아, 진짜요? 한 번 깎이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함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흔한 오류 중 하나가 실제 사업 결합이 아닌데 영업권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와, 한 번 깎이면 영구적이라니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그럼 그 회수 가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그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하는 사용가치 VIU 계산이 자료를 보니까 꽤 복잡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회수 가능액은 앞서 말씀드린 순공정 가치, 그러니까 팔 때 가격이랑 사용 가치, 계속 쓸 때 가치, 이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입니다. 사용 가치는 보통 미래 한 5년 정도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그 이후의 가치까지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 DCF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요. 네,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성장률 가정,
또 어떤 할인율을 쓸 건지 이게 전부 다 추정과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가 미래 현금 흐름을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긴 내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죠. 듣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뭐랄까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여서 투자자들이 이 정보 믿을만하다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요.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떤 자산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비효율적인지 파악해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기업의 어떤 건강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셈이죠. 네, 오늘 IAS 36 자산 손상의 핵심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결국 기업 가치가 겉으로만 부풀려지는 걸 막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따른다기보다는 기업의 실제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신뢰성을 지키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미래 현금 흐름 예측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요소를 평가해야 하는 이 손상 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 사업부가 함께 쓰는 본사 건물 같은 자산의 가치는 각 사업부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